웰리스 뭐냐면요.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기술, 도구, 프로그램, 실천 방법. 네, 이게 바로 웰리스입니다. 웰리스는 건강합시다, 행복합시다 이런 구호가 아니에요. 네, 구호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 또 환경까지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해주는 실천 도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웰리스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지만 이 웰리스의 핵심이 실천이거든요. 실천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습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내 안에 이미 사랑도 존재하고 평화도 존재하고 희망도 존재하고 친절도 존재합니다. 내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것이 바로 웰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 문제, 특히 뭐 평화, 통일 이런 문제들을 외적으로 많이 다루고는 있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연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 자신은 어떤 상태인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번은 웰리스, 2번은 웰빙입니다. 여러분들이 웰리스와 웰빙의 차이를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웰리스는 실천, 행동, 웰빙은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럼 건강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오늘 여러분들은 사랑과 친절과 연민이라는 명상 프로그램을 한번 접해 보실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결과가 바로 내 마음에 친절을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내 마음에서 사랑이 이렇게 피어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웰빙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동은 웰리스고요. 결과는 웰빙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웰리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누가 하냐면요. 젊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 친구들을 갓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웰리스가 트렌드가 된 지는 몇 년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MZ 세대들. 여기 혹시 청년들, 법적 청년, 다 이제 마음은 청년이실 텐데, 법적 청년 계시나요? 다들 마음은 네, 청년이신 것 같아요. 아무튼 다 청년이신 것 같은데 요즘 청년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요. 갓생이 뭐냐면 갓은 신이고 생은 그 날생자 쓰죠. 그래서 신과 같은 삶을 살겠다. 그래서 모범되는 삶을 살겠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내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면서 건강한 마음까지도 건강한 삶을 챙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요즘에 갓생을 추구하는 MZ 세대들입니다. 요즘 들어서 웰리스를 많이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챙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업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요. 음, 연평균 약 10% 정도의 성장, 사실 전 세계의 이 성장률의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웰니스 산업입니다. 특히 웰니스 쪽에서도 마음 건강, 2022년도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건강, 원격 의료, 스트레스 관리, 회복 탄력성, 마음 챙김, 명상, 이게 지금 순서대로입니다. 투자율이 가장 높은 순서.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산업의 이 분야에 앞으로의 트렌드가 계속해서 올 거라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신건강 분야, 특히 스트레스 관리와 회복력, 그리고 명상, 내 마음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 상태로 가기 위한 방법.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통합적인 건강. 예, 통합적인 건강 상태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통합적인 건강 상태라는 걸 뭐냐면요. 신체적인 건강만 보통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건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글쎄요, 뭐 건강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래도 좀 건강한 편이긴 한데, 좀 전 인류적으로 보면 건강하지 못한 국가들도 굉장히 많죠. 자, 환경적 건강, 이 관계적으로 다양한 차원을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통합적 건강입니다. 자, 그런데 웰리스는 이런 건강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예,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웰리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건강하자, 건강합시다, 행복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구호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구호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네. 그래서 정적인 어떤 상태가 아니라 최적의 건강과 웰빙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웰리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 웰리스, 내 마음 건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내 자신을 돌봐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마음 관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화도 잘 나고,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당황도 잘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잘 받고, 예. 그 이유는 내 마음을 관리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갖고는 힘들어요, 이거는. 이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마음 관리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하면 좋은데, 그걸 해야겠다. 의도를 내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상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부터 명상 한번 해봐야지. 하루에 1분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회적 웰리스를 위한 5가지 전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체크, 주실 수 있는 분들 계시나요? 사회적 관계. 이 사회적 웰리스는 다양한 이런 관계를 통해서 특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자연의 대상물도 좋습니다. 동물도 좋고요. 식물도 좋아요. 이런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관계거든요. 웰리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적 웰리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정 상태가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통은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뭐 내 몸, 마음만 관리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정적 웰리스도 역시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이미 가진 것, 다 여러분들 가진 것 엄청 많으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제가 유튜브로 이만갑을 가끔씩 보거든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을 가끔씩 보는데, 이만갑을 보면 너무 좀 슬퍼요. 예,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이 탈북민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은 정말 따뜻한 물 나오는 것 하나하나도 너무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미 내 안에 다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은 정말 정말 아주 단순한 것들도 다 감사하면서 사는 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반성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재정적 웰리스에서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풍요로운 겁니다. 내 마음에 풍요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는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환경적 웰리스는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뭡니까? 가정, 사회, 국가, 민족, 그리고 이 세계적인, 그리고 생태적인.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 환경, 사회 환경, 국가 환경, 생태적인 환경, 이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데 특히 이제 생태적인 그런 영향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어, 해볼 필요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
예, 마음을 챙기다란 뜻인데 주의를 어떤 대상에 기울이는 것이고 기울였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마음 챙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깍지를 껴서 깍지 낀 손을 머리 위로 쭉 끌어올렸을 때 이걸 마음 챙김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의를 내 몸에 두었을 때, 내가 팔을 이렇게 끌어올리는구나. 이때 옆구리 쪽에서 굉장히 많이 당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주의를 내 자신에게 기울이고,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느낌들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바로 마음 챙김 요가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단순하죠. 자, 요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몸과 마음의 통일, 합일. 실제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3,500년 전에 리그베다라는 경전에서 나온 요가의 개념입니다. 거기에 좀 더 들어가면 소유주인 인간과 대우주인 이 자연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된 상태다.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연결, 결합, 합일, 통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요가입니다. 그래서 요가는 그러면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일되고 합일된 상태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몸과 마음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많은 훈련법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아사나라고 하는 몸의 움직임들, 그 다음에 호흡법, 그 다음에 명상법들입니다. 그래서 내 몸과 기 에너지와 마음을 체계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통일의 상태까지, 합일의 상태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가 바로 요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가 수련의 주의사항 뭘까요? 무리하지 않기. 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세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거는, 호흡을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요가를 하는데 내가 헉헉대고 있어.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걸까요? 보통 운동할 때 열심히 하다 보면 막 헉헉대죠. 잘하는 걸까요? 요가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요가에서는 헉헉대거나 끙끙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호흡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호흡이 편안하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될 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 된다. 10분 정도 누워서 바디 스캔이라는 걸 했어요. 내 몸을 하나하나 이렇게 스캔하면서 알아차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아마 잠을 자신 분도 계실 테고, 그럼 아주 잘 하신 거고. 자, 그런데 잠을 잔 것 같기도 하고, 안 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 일반적으로 하는 경험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 이 5분, 10분의 이 시간이 우리가 평소 자는 잠의 1시간 정도의 그 맞먹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 이완을 할 때 내 몸을 하나하나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주의를 기울였을 때 내 몸에 긴장이 풀려요. 부위 부위에 긴장이 풀립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네, 그 해당 부위가 긴장이 풀리면서 딱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내 몸을 쫙 스캔을 한번 해주는 그런 연습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몸을 보기만 하면 돼요. 예.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 주의가 머리가 아니라 내 몸에 이 감각에 오기 때문에 어, 잠이 잘 옵니다. 몸이 긴장이 빨리 풀립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좀 더 잘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깊게 쉽게 이완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1938년도에 이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행복의 비밀이 뭘까? 예, 이거를 풀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75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724명을 대상으로 굉장하죠. 예, 하버드 대학에서 724명의 이 사람들을 일생을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예,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75년간 해서 2013년도에 이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하버드대 연구진들이 찾은 행복의 비밀은 한 단어로 표현하자. 그럼 관계입니다. 이제 이 연구를 쥐한 사람, 이 쥐한 사람들이 계속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바뀌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했던 로버트 월딩거 교수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질 좋은 인간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틴 네프와 마리사 녹스라는 이 두 분의 연구자들, 이 박사와 교수들인데요. 이분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친구에게 더 따뜻하게 대한다. 예, 열의 8명은 나보다는 친구에게 따뜻하게 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시는 오늘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옛날에는 내 자신을 더 사랑했었나 봐요. 이웃보다. 이웃은 더 따뜻하게 대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는 더 따뜻하게 대했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시대에는 이게 전 세계적인 통계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연구된 내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대한대요. 예, 힘들어할 때 밥도 사고 술도 사고 따뜻한 말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실수할 때는 진짜 바보 같아.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자책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훨씬 더 다그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내가 힘든데 내가 내 자신에게 더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이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주제는 내가 내 자신에게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비교해서 막 나를 더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하고, 내 자신에게 좀 더 사랑을 주고, 내 자신을 연민의 마음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연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사전적으로 보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연민은 내 자신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힘든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연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힘든 상황에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연민의 마음을 키워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슬플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 요거는 좀 기억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힘들구나.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아까 처음에 첫 시간에 스트레스 질문지 여러 체크를 했을 때 내가 힘들지 못, 힘든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차리는 게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그거를 마음챙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슬픔, 두려움, 괴로움, 부끄러움,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들, 이런 것들은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편적 인간 경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은 누구나 겪는 감정이야. 이렇게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동면성련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 그 다음은 내가 내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괜찮아. 실수를 했지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예, 그것으로 세상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아니야. 그렇게 내 자신에게 부드럽고 안심시키는 어조로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뭐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비꼬듯이 빈정거리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친절하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부드럽고 예, 안심시키는 어조로 내 자신에게 말해주는 거 한마디 해주시고 좀 전에 했었던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호흡, 그 호흡 한 차례 해주시고 그러면 마음이 그래도
뭐 세상이 바뀌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내 감정은 굉장히 좀 부드럽게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상은 생각의 파도를 타는 서핑과 같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마음이 바다와 같아요. 이 바다에 이 파도가 칩니다. 생각이라는 파도 쳐요. 예. 감정이라는 파도가 칩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이 파도에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막 치는데 때로는 굉장히 폭풍우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파도가 굉장히 크게 치겠죠. 그런 폭풍우에 있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 부정적인 생각에 그냥 사로잡히게 되고 휩쓸립니다. 때로는 그냥 휩쓸려서 정말 마음의 바다에 서우적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버리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웰니스적인 프로그램들을 배우게 되면 서핑을 타는 것처럼 파도를 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도는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파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탈 수는 있어요. 그거를 배워보자는 겁니다. 예, 웰니스라는 게 그거예요. 파도 타는 연습. 그중에 가장 요즘에 인기 있는 게 바로 명상이고, 오늘 뭔가 마음의 통일, 또 평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뭔가 마음의 통일에 대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 불교에선 니르바나, 힌두교에선 모크샤, 독일에선 도, 그 다음에 뭐 이슬람에서는 파나, 요가에서는 까이발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완전한 해탈. 불교에서는 무아, 예, 기독교에서는 메타노이아, 우파니샤드에서는 아뜨만, 네,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쓰는데 이 방법들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명상입니다. 이제 명상하면 여러분들 아마 불교적인 이런 걸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수련법들, 종교들, 사상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심신 통일을 위한 방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내 마음을 맑게 만들어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들, 내 마음에 존재하는 것들이고요. 내 마음을 그래서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내 마음의 근력을 키워줍니다. 유연성이 좋다는 것은 내 마음의 수용성이 좋다라는 거고요. 예, 뭔가를 받아들이는 능력, 이게 바로 유연성이고, 근력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키울 수 있어요. 오늘은 사랑의 근력과 연민의 근력을 좀 키웠습니다. 마음의 근력을 키웠어요. 이런 것들을 안 하면 그냥 또 없어져요. 근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해야 키워지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평화의 마음, 연민의 마음, 네,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지구력이 좋아지면 우리는 어, 회복 탄력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도 금방 좀 벗어날 수 있다. 예, 회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를 이제 보통 우리는 통일 평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나라고 생각하는 에고를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내가 없어져야 사랑만 남습니다. 그리고 대상만 남아요. 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데 진짜 사랑을 하려면 내가 없어지고 대상만 남아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 에고가 사라지는 그런 거를 이런 명상에서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어난 현상, 대상과 내가 하나 되는 그 물리학적으로는 동조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파수가 일치가 됩니다. 공명이 일어나요. 공명이 일어났을 때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가 증폭이 됩니다. 공명이 되는 순간 에너지가 증폭이 되면서 내가 사라진 이 자리에 통일이 일어나는데 이 에너지 증폭 현상에 의해서 감동이 일어나고요. 신비한 그런 현상들을 체험하기도 하고, 예, 나와 자연의 경계가 사라지고, 예, 자연이 내가 되고 내가 자연이 되고,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지고, 시공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 느낌 속에서 우리는 신일일체의 상태,
그 대상을 신이라고 하면 신이 현현할 수도 있고요. 종교마다 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과 하나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훈련에 의해서, 예, 수련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수행적인, 사상적인, 철학적인 부분으로 신비화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뇌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뇌과학과 심리학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인간이라면 모두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절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느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